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볼 시간입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고요. 주가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도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리포트 또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첫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 HMM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네. 네, 빠르게 찾아온 피크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오늘 아침 HM에서 6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높게는 39,000원의 목표가 이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 시장에 해운주에 대한 전망도 좋고 하지만 또 반면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피크아웃 우려감 섞인 어떤 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리포트가 그 우려감의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또 균형 잡을 수 있는 리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피크아웃 얘기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빨리 찾아온 피크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이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의 주가는 현재 1.8% 오름세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제시했고 목표 주가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낮거든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합니까? 네, 일단 그 우려감 섞인 이유가 바로 실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HMM 2분기가요. 매출 부문은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분기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긴 건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6.7% 줄었고요. 20년 2분기 이후 이익 성장을 보여왔던 흐름이 끊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매출액 부분도 달러 기준으로 다시금 환산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이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표기 실적이 높게 나왔을 뿐이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증가했고요. 이 황화물비나 용선료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연결고리가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바로미터로 볼 수 있게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성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악재 중에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주가는 1.8% 오르고 있는데요. 과도한 우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면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합니까? 네, 바로 쉽지 않다. 이게 이 리포트의 요지였습니다. 네, 뭐가 쉽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 해운주는 이 궁극적으로 운임과 동행을 합니다. 그 운임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운주도 역시나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해선 물동량의 총량은 성장 중이나 시장 참여자의 확대로 이 항만 적체 그리고 운임 하락, 실적 감소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장 적체가 심했던 북미 서부항의 선박대기는 완화되고 있고 또 유럽 북미 동부항의 선박대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항만대기 컨테이너 량은 이 역사적 고점이 이건데 이미 그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감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주요항, 이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과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요. 이 원항요선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북미 쪽은 성장했고 유럽 지역은 답보 상태지만 이 HM의 물동량은 그래프처럼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운임 하락세 유지, 불가피하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 이유였고요. 여기에 이 시장 참여자가 많아졌으니 운임 경쟁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물동량이나 수익 관련된 컨테이너의 그 이동량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입과 수출이
많이 풍성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사용량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해운주, 특히나 이제 HMM 같은 경우에 하반기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오늘장 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 상황이 그렇게 높은 구간도 아니고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5,200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이거보다 더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도 높다라는 건데 이 외에도 요거보다 좀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이게 과도한 우려인지 아니면 이 우려를 반영해서 우리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서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수정상 리포트가 업데이트되면 네. 또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HMM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요즘 기관 외국인 장바구니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풍력 발전. 풍력주로 제가 가져왔고요. 네. 대명 에너지입니다. 이 케이프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고요. 국내 풍력 발전 선두주자. 왜 선두주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유 리포트에 있고요. 목표가로는 3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풍력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대명에너지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면서 18%대 오른 23,900원인데요. 자, 선두주자답게 어떠한 또 매력이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앵커님이 또 바람을 불러준 노래를 제가 또 힌트를 잡아서 네. 하반기 상승 바람이 분다를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대명에너지는 풍력 중심 설계부터 발전소 운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민간 발전소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선두주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수주를 받아 공사 이전의 인허가를 통한 용역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네,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EPC를 통해서 공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뭐 사업별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단계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그림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PC부터 발전소 운영까지 이 전방적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이 기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해외 진출까지 현재 준비 중이라고 있어 많은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대명에너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사실 자주 봤었던 기업이 아니라서 쭉 기사를 찾아봤는데 전라남도 영암군 활성산이라고 있어요. 가봤어요? 활성산?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은 태양광 패널도 있고 풍력 관련된 그 기기가 한 20기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이 대명에너지가 그 관련한 풍력 계측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 계측을 한다고 해요. 이게 왜 하냐면 이렇게 계측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에너지의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적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업적 매력이 많았습니다. 일단 사실 이 매출액으로 반영되는 프로젝트가 현재는 적기 때문에 일단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더해져 실적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고요. 일단 고정 가격 입찰제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이 국내 풍력 발전도 태양광처럼 고정입니다. 고정 가격 입찰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사와 20년간 보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일, 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림과 함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연간 풍력 설치량 추이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설치 추이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이와는 다르게 동사는 오히려 현재 총 7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24년까지 4개 발전소를 더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5개소에 대한 발전사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더욱더 입지를 굳힌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도 기후 대책에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국내에서도 관련된 정책에 대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도 볼 거다.
전망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가격 입찰자 얘기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명에너지는 이런 또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8% 넘게 올랐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어제 8%, 오늘은 고점이 25,6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로 제시된 33,000원 부근은 사실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기대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의 주가가 얼마나 에너지틱하게 움직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마지막 뚜껑 열어볼 리포트. 어제 앵커님이 다녀오신 곳으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네, 신세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이진엽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네. 무려 오늘 신세계에 대해서 12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43만 원을 제시한 이 리포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 신세계에 대한 현재 흐름과 향후의 전망을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낮 시간이었는데도 많아요? 신세계 본점, 여기 가깝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오. 일단 투자 의견, 바이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 주가 움직임 좀 보도록 하죠. 자, 신세계 주가입니다.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1.82% 오른 22만 4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실적부터 좀 봐야죠. 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백화점부터 면세점 등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계산됐는데요. 네,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부문입니다. 이 종속법인 광주 신세계 효과를 제외해도 순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26%, 무려 95% 성장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수익이 절대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면세점입니다. 마케팅 방식 변경이 이 매출 성장을 높였습니다. 업계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할인 판매 프로모션 비중을 낮추고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프로모션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부분도 수익성이 높은 이 해외 패션 그리고 화장품 매출이 강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요즘에 경기 안 좋고 하면 우리가 옷 좀 덜 사잖아요. 근데 패션 의류 쪽에 있어서 마진율이 좀 높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백화점 가서 뭘 먹는 걸 많이 하지 쇼핑은 저도. 요즘에 덜 했는데 어쨌든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여기에도 피크아웃 얘기가 슬쩍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피크아웃 얘기가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서프라이즈 결과를 나오는 기업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피크아웃 프레임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이 연구원이 보고서에 제시를 했는데요. 리포트에서도 역시나 이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VIP 소비, 그러니까 앞서 앵커님이 짚어주신 대로 패션 쪽, 여유 소비재 쪽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였는데요. 이 럭셔리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매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백화점 피크아웃이라던가 공항 임차료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 그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이 럭셔리의 보편화에 대한 수혜를 이미 백화점 쪽은 신세계는 받고 있고 또 고성장하는 한국 럭셔리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 피크아웃에 대한 프레임, 갖출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간의 신세계가 얼마나 주가가 눌렸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신세계 차트 보면은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피크아웃 논쟁에 휘말린 그 상황 속에서 눌림목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주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43만 원이니까 앞으로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함께했고요.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